인터뷰. 아름다운 서사로 관객의 마음 사로잡는다. K-팝 공연 연출가 김상욱 PD. 글 윤진아. 사진 안지섭.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비상 이면에는 그들의 무대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준 김상욱 PD가 있다. 20년간 지치지 않고 세상에 없던 무대를 내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K-팝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재미였다. 웰컴 투 K-팝 월드.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프닝 무대. 팝의 본고장에서 새 역사를 썼다. 2019년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에 오른 BTS에 대한 외신평가다. 웸블리 스타디움은 퀸, 비틀스, 마이클 잭슨 등 초특급 아티스트에게만 허락된 꿈의 무대로 통한다. 이틀간 진행된 BTS 공연에는 무려 12만 관객이 몰렸고 세계 각지에서 온 팬들의 한국어 떼창도 화제가 됐다. BTS의 러브 유어셀프 투어와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스타디움 투어는 한국 가수 최초의 세계 스타디움 투어이자 한국 콘서트의 역사를 새로 쓴 공연이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세계 30개 도시에서 62회 공연으로 206만 명의 관객을 만났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초대형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연은 연일 매진을 기록했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콘서트 투어에 선정되는 등 각종 시상식에서 수많은 콘서트 관련 상을 수상했다. 스타디움 투어를 치르며 BTS는 월드 스타의 위상을 증명했고 K-팝 공연 연출 또한 전인미답의 영역에 들어섰다. 스타디움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연 미국 LA 로즈볼 공연 오프닝 무대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신전을 상징하는 거대한 무대 세트, 디오니소스, 신의 상징인 표범을 거대하고 실감나게 구현한 조각상, 야외 공연의 묘미를 살린 불꽃놀이 등 압도적인 무대 장치가 BTS의 노래와 춤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솔로 무대에서 정국은 그네를 타고 스타디움 한가운데를 날아다녔고 RM은 AR 기술 위에 올라타 마법 같은 무대를 펼쳤다. 모두 김상욱 PD가 이끄는 공연 연출팀 플랜 A의 고심 끝에 탄생한 아이디어였다. 빛과 조명은 공연 예술에서 몰입의 장치. K-팝 아티스트들과 함께 전 세계 공연장을 돌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상욱 PD는 JYP US 투어, 원더걸스 월드 투어, CN 블루 월드 투어 등 수많은 K-팝 월드 투어 콘서트의 총 연출을 맡아왔다. 김상욱 PD가 2010년 설립한 플랜 A는 BTS의 2013년 데뷔 쇼케이스부터 7년 동안 대부분의 공연을 연출했다. BTS가 2,0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고척 스카이돔을 거쳐 5만 석의 로즈볼로 무대를 넓히는 동안 플랜 A의 연출도 발전을 거듭했다. 2시간이 넘는 공연 동안 관객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청각적 매력뿐만 아니라 곡의 배치와 절묘한 흐름을 통해 관객의 마음을 내내 붙잡는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실제로 김상욱 PD가 만든 공연은 아티스트의 노래와 퍼포먼스, 멘트 등이 유기적으로 엮여 하나의 이야기로 흐르는 게 특징이다. BTS의 세계관과 공연 연출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진화하며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크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멋있는 무대 20곡을 붙여놓은 2시간짜리 공연이 되기 쉬워요. 실제로 그런 타입의 공연이 예전엔 꽤 많았죠. 그런데 저는 5분짜리 무대 20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인 2시간짜리 공연을 만들고 싶었어요. 콘서트는 그저 가수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가창, 안무, 연주, 조명과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예술이거든요. 극적인 퍼포먼스를 위해 무대 스크린과 조명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김상욱 PD는 공연 예술에서 빛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귀띔했다. 라이브 공연 무대에서 연출자가 일종의 편집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조명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에만 조명을 쓰고 다른 데는 빛을 없애면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잖아요. 제가 올해로 딱 20년째 공연 연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조명 영상 장비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원더걸스나 2PM 등 퍼포먼스가 많은 아티스트 공연 땐 화려한 조명과 영상을 많이 썼는데 4에서 5년 전부터는 한 곡에 한 컬러, 많아도 2컬러만 써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죠. 빛나는 이야기로 K-팝 에너지 전한다. 김상욱 PD가 세계 무대에서 체감한 K-팝의 에너지는 무엇일까? K-팝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발전차에서 나오죠. 농담이 아니라 공연장에서 발전차를 정말 많이 써요. 작은 공연장은 발전차 3대 정도 들어가서 600kW가량, 큰 공연장은 발전차 12대 정도 들어가서 3000kW 정도 쓰니 거의 작은 발전소 수준이죠.
세계를 매혹한 K-팝의 에너지는 이렇게 발전차, 음향, 특수효과, 큐시트 하나하나까지 모든 디테일에 꼼꼼한 한국인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꽃피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연출한 공연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매 순간 전율을 느낀다. 내가 그린 무대에서 내가 정한 큐시트대로 이어지는 두어 시간의 공연 동안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희열이야말로 길고 고된 준비 기간을 버티게 하는 힘일터. 목표는 더 많은 관객에게 더 빛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300석의 소극장이든 6만석의 스타디움이든 K-팝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공연으로 관객을 웃기고 울리며 뜨거운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싶다는 김상욱 PD. 후배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 또한 계속할 생각이다. K-팝 아티스트와 관객, 연출팀 모두에게 한 수 위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김상욱 PD의 에너지가 무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이유다. 코드. 음악을 들을 때도 에너지 절감을 생각해. 기후 위기 시대 K-팝 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회용품 없는 콘서트를 지지하고 플라스틱 앨범 제작을 반대하며 스트리밍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사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애정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며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팬들의 외침에 대중음악 시장에서 지속 가능의 바람이 자발적으로 일고 있다. 앨범 구입부터 실물까지 친환경으로. 요즘 누가 CD를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K-팝 아티스트들의 실물 앨범은 매회 판매 기록을 세울 정도다. 앨범 발매 후 일주일 동안 200만 장을 넘기는 경우도 흔하다. 디지털 앨범과 스트리밍을 즐기는 시대의 팬들이 실물 앨범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소장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앨범 패키지 안에 담긴 팬 사인회 응모권과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팬들은 수십에서 수백 장에 이르는 앨범을 구매하고 중복되는 CD와 포장지 등은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사는 음반 패키지 내 구성품을 랜덤으로 만들어 과도한 소비를 일으키고 앨범의 경우 한정판 스페셜 버전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하면서 사행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이 팔린 만큼 많이 버려졌다. 전 세계 K-팝 팬들이 결성한 기후행동 플랫폼 K-팝4플래닛은 플라스틱 앨범 처리반 캠페인을 통해 한 달 동안 폐앨범 8,000장을 수거한 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보내 환경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BTS는 디지털 앨범만 발매하거나 송민호, 아이콘 등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앨범을 선보이는 등 점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1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전국의 14개 태양광 발전소에서 구매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중에서 최초로 KRE100을 이행했다. 환경에 대한 K-팝 팬들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멜론은 이용권 결제 일부 금액을 숲 조성에 사용하는 숲트리밍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니뮤직은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가입했다.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음악을 즐길수록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K-팝 팬들. 그들은 팬심을 넘어 책임감의 무게를 실감하며 기후 위기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의식 있는 외침이 음악을 향유하는 문화의 새로운 친환경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깨끗한 음악 스트리밍을 요구하는 목소리.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어느 정도일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메일 한 통 전송에 4g, 전화통화는 1분당 3.6g, 데이터 1MB당 11g, 영상 시청은 10분의 1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또한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1시간 듣게 되면 55g의 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플라스틱 컵 2.5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자 기기의 음악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이때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K-팝 팬들은 아티스트 컴백 시기에 하루 평균 5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멜론 스트리밍은 총 37억 시간으로 약 20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다. K-팝4플래닛은 멜론을 포함해 바이브, 플로, 지니뮤직, 벅스 등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의 친환경 스트리밍을 요구하는 청원과 함께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 달 만에 53개국에서 1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깨끗한 음악 스트리밍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성명서 내에는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의 투명한 공개와 2030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미 해외 기업인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 중이다. 주민,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이끄는 동력. 한전인상. 글 황지영. 한전이 1984년부터 진행하는 한전인상은 글로벌 캐코 인재상에 부합하고 경영 목표 달성에 큰 공헌을 한 직원을 선발하는 한전 최고 권위의 상이다.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 전력 서비스 3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하는 이 상은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전기를 만들려는 한전인의 열망이 담겨 있다. 한전인상은 후보자 추천을 받아 사이버 심사, 현장 실사 공적 확인과 상임 인사위원회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부문별 최우 수상 수상자 중 그 해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없는 경우 부문 수상자나 대상을 선발하지 않는다. 2022년 한전인상은 설비진단처 박철배 차장이 기술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강원본부 김종식 차장이 경영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마케팅기획처 김상진 차장이 전력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의 도전과 열정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품질 향상을 이끈 기자재 고장분석 전문가, 기술혁신 부문 한전인상 최우수상, 설비진단처 박철배 차장.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일을 하였을 뿐인데 한전인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기술혁신 부문 한전인상을 받은 박철배 차장의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하다. 그는 지난 17년간 전력기자재 고장 분석 업무를 탐험해온 전문가이다. 박 차장은 1,100여 건의 고장 분석과 3,300여 대의 기자재 리콜 업무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진단 장비를 개발 및 보급해 고장 예방에 큰 공을 세웠다. 또한 그는 기자재의 취약점을 찾아 개선했으며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성과는 특허 등록 16건과 출원 5건, 기술 이전 7건이라는 실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자재의 품질 향상을 통해 회사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한전인이 되겠다는 소박하지만 가장 확실한 포부를 밝혔다. 문제를 개선하려는 관심이 비용 절감 이론에 경영혁신 부문 한전인상 최우수상, 강원본부 김종식 차장. 한전에 입사하면서 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저는 입사 시절 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세운 목표가 있었거든요. 경영혁신 부문 한전인상은 그의 목표에 다가간 이정표인 듯 김종식 차장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간다. 그는 한전이 기계장비와 안전 장구류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는데도 오래된 50년 전의 품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 나섰다. 장비와 장구류의 상황과 현재의 품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끝에 8건의 품셈을 개정하였고 전국 사업소로 개선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연간 약 550억 원 누계 2016억 원의 비용 절감을 이루는 성과를 냈다.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의 관심이 현장의 업무 개선을 가져오고 그에게는 한전인상 수상이라는 덤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는 오늘도 현장에서 만나는 후배들에게 공사 업무를 할 때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얘기한다. 매년 22만 건에 이르는 공사 업무는 어디서든 언제나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고 그 일을 하는 게 공사 담당자들의 보람이라고 믿고 있다. 약관 담당하며 소비자의 편익 높이기에 힘써 전력 서비스 부문 한전인상 최우수상, 마케팅 기획처 김상진 차장. 저의 수상이 마케팅 분야의 직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된 듯해 기쁩니다. 전력 서비스 부문 한전인상을 수상한 김상진 차장은 자신의 수상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격려가 되었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웃어 보인다. 2013년 말부터 10여 년간 약관 담당으로 근무한 그는 표준시설 부담금을 원가와 연동하여 인상함으로써 재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초과 사용 부가금 개선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전기 사용을 이끌어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계약전력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약관 업무에서 김 차장의 존재는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여는 미다스의 손이 된 셈이다. 약관이 한전만의 내부 업무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유능한 후배들이 더 많은 고민과 업무 혁신으로 전력 서비스의 차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캡코 타임. 천년의 역사를
더욱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한전 경주지사. 글 황지영. 사진 안지섭. 천년 고도의 전통을 지켜가는 경주는 언제 찾아도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는 곳이다. 나지막한 건물 사이사이로 보이는 기와지붕과 손에 잡힐 듯 삶의 터전 가까이에 둘러선 신라 고분들은 우리가 위대한 역사의 순간을 걷고 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또 다른 페이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전 경주지사를 찾았다. 경주답게 신라 고건축 양식의 경주지사. 단아한 기품이 넘쳐나는 경주지사 사옥은 경주시의 랜드마크로 꼽힌다. 지난 30여 년간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한 한전 경주지사는 1989년 준공한 비교적 오래지 않은 건물이다. 그러나 2016년 경주 지진 피해로 기와 18만여 장을 보수하였고 2020년 다시 내진 보강공사를 거쳐 재난재해에도 강한 현재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설계부터 보수까지 사옥은 광명 이 세라슨 기념석과 고객지원부 앞에 통일신라 최초의 석 등이 모두 역사 도시 경주에 절묘하게 어울린다는 칭송을 받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삼아 밝히는 전기. 경주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경주하면 문화관광 도시로만 생각하는데 외곽으로는 농축산업과 산업단지가 배후에 넓게 들어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가 가까이 있어 자동차 부품과 금속 가공 업체로 이뤄진 산업단지가 잘 발달해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바닷가도 인접해 있어 우리 지사에 관할 면적이 서울시의 2.2배에 이릅니다. 조금은 놀랄 만하죠. 경주지사 고객지원부 이창동 차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는 국가기관사업이 조화를 이룬 역사 관광 산업도시라는 분명한 색깔을 가진 곳이라고 설명한다. 그만큼 경주지사가 맡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도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지구로 정해져 있어 문화재 발굴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 공사 현장에서도 문화재가 나오면 바로 멈추고 문화재청에 신고한 후 발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주지사의 하루 평균 공사 건수는 30여 건. 이는 동일 규모 사업소의 2.7배이며 전국 사업소 최다 수준이다. 그런 만큼 현장을 잘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부들은 하루에 한 곳 이상의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감시 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경주지사의 안전관리 체계는 그 어느 곳보다 촘촘하다. 100년을 이어온 전기.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다. 천마총으로 유명한 대표적 고분 유적지 대릉원의 지상기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서는 배전운영부 장문수 대리와 장소연 사원. 두 사람은 추운 날씨에도 경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 사이를 지나 천마총 근처 담벼락 가까이 설치된 지상기기로 향했다. 열화상 카메라와 PD 진단 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며 내부를 찬찬히 둘러본다. 몇 가지 테스트를 끝내고 돌아 나오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유적지의 전력 설비는 좀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정전이 된다면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자칫 유물 등의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살짝 긴장감을 풀어내며 설명하는 장문수 대리의 목소리에서 단단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지난해 경주지사는 밝은 빛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전력 공급 100년을 맞았다. 태풍 흰남노의 내습으로 힘든 10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직원들은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했고 정승일 사장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100년을 이어온 이 빛은 2023년 개묘년새에 새로운 한 세기를 시작하는 희망의 빛으로 이어진다. 아름다운 고도, 풍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 도시 경주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발걸음에 열정이 가득하다. 제로 투어. 나의 제로문화 유산 답사기. 베르사유의 장미는 녹색이다. 글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여긴 베르사유가 아니야. 프랑스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불 끄라고 잔소리할 때 쓰는 말이다. 여기는 베르사유가 아니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 불 켜놓고 다니지 말고 절약하라는 의미다. 한국이나 프랑스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불 끄라고 잔소리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언어는 사뭇 다르다. 한국에서는 주로 전기요금을 들먹이지만 문화의 나라 프랑스는 문화유산을 들먹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프랑스 부모도 잔소리 레퍼토리를 바꿔야 할 것 같다. 2023년의 베르사유는 1700년대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온 궁전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돈과 자원을 흥청망청 낭비하던 루이 14세의 베르사유는 바야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년간 저탄소 친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노력해온 결과다. 프랑스 최초의 저탄소 문화재. 태양왕으로 더 유명한 루이 14세는 프랑스 절대왕권의 상징이다. 그는 루이 13세 때 사냥용 별장으로 지어졌던 궁성을 50여 년에 걸쳐 재개축한 끝에 지금의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했다. 베르사유는 궁전보다 훨씬 넓은 정원으로 유명하다. 궁전의 면적은 2만 평, 정원은 250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배 가까이 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 수가 많이 줄었다지만 그 수가 250만 명에 이르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유적 중 하나다. 국고를 낭비한 죄로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 때문일까? 베르사유 궁전은 절약, 효율이라는 단어와는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는 오랜 편견일 뿐. 베르사유를 관리하는 베르사유궁 박물관 및 국유직 공공관리소는 1995년에 설립된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경복궁 관리소 정도로 볼 수 있겠다. 2020년에 EPV는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고 15명 내외의 인력을 배치했다. 공공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로부터 궁전과 그 일대를 보호 보전하고 더 나아가 이런 노력을 협력업체 수백만 명의 방문객과도 공유하기 위해서다. 베르사유궁 전역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6,000평에 이르는 궁전 지붕에서 빗물을 받아 분수대 물로 재활용하는 등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활성화하며 250만 평에 이르는 녹지 공간의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베르사유는 이와 같은 활동을 매년 연간활동 보고서와 이행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태양왕의 궁전은 한 번도 따뜻했던 적이 없다. 베르사유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숙제다. 2만 평에 가까운 실내 공간에는 방이 700개가 넘고 높은 층고는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다. 창문은 밀폐가 잘 안 돼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단열은 열악하다. 과거 베르사유 궁전은 나무 땔감으로 난방을 했다. 18세기 무렵 베르사유에는 굴뚝이 1300개가 있었다. 지금도 궁전 곳곳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벽난로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베르사유가 지나치게 넓기도 했고 벽난로의 성능이 변변치 못한 탓에 360만 평의 숲을 모두 태워야 한철 난방이 가능했다. 그래서 대체제로 등장한 것이 난로였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지위와 격식을 최고로 치던 베르사유의 귀족들에게 무쇠로 만든 난로는 너무 멋이 없었기 때문이다. 귀족들은 난로를 두기보다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방법을 선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로는 화재의 위험이 너무 컸다. 불행 중 다행인지 베르사유의 추위가 태양왕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름 덕분인지 태양왕은 좀처럼 추위를 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춥다고 불평하는 귀족들에게 역정을 냈다고 한다. 어쩌면 루이 14세가 추위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베르사유의 난방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열악했는지도 모르겠다. 현대에 들어와서 비교적 최근까지 베르사유 궁전은 중유와 가스를 난방에 사용했다. 베르사유와 청정에너지는 줄곧 관련이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내 모든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유럽에서 히트펌프는 에너지 효율과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의 영롱함 그대로. LED 샹들리에. 수십 개의 초로 장식된 베르사유 샹들리에의 불빛은 실제로 타오르는 불이기에 내뿜을 수 있는 대체 불가한 낭만과 매력이 있다. 하지만 베르사유를 밝히는 데는 어마어마한 양의 초가 필요하다. 초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문제지만 촛불이 타오를 때 배출되는 탄소도 고려해야 한다. 베르사유의 조명은 분명 바꿔야 했지만 실제 촛불의 멋을 유지하면서 빛을 밝히는 대체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베르사유의 조명 교체는 불가능한 계획일 수밖에 없었다. 조명 교체가 가능해진 것은 크리스털 조각을 이용해 LED 전구의 빛을 실제 촛불처럼 영롱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하면서다. 방법은 이렇다. 촛대 모양 케이스를 만들어서 LED 전구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고 그 위로 길이 4cm의 크리스털 조각을 와인병 코르크 마개처럼 씌우는 것이다. 이 작업에는 세계적인 크리스털 제작 업체인 스와로브스키가 참여했다. 베르사유는 2011년 조명 교체 작업에 착수해서 메인 궁전과 트리아논 궁에 있는 195개의 샹들리에, 119개의 등불, 벽 등 촛대를 모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을 덧댄 LED 전구로 교체했다. 지난 2021년에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조명 작업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관내 조명을 LED 전구로 교체하고 야간 조명의 조도를 최적화해서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했다. EPV는 에너지 담당관이라는 직위를 신설하여 ISO 50001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낭비는 이제 옛말. 베르사유의 아나바다. 베르사유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에도 적극적이다. 베르사유의 넓은 정원과 녹지에서 발생하는 나무 폐기물은 그냥 버리지 않고 베르사유 지역의 기술학교에 제공해서 가구 제작 등 목공을 배우는 학생들이 실습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와 이어폰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오디오 가이드는 배터리 분리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도록 개발했고, 오디오 가이드, 케이스, 충전기, 전자칩까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폰의 귀덮개, 마이크 같은 소모품은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서 재활용한다. 각종 전시회나 공연 때 사용했던 구조물 혹은 무대 장식도 재활용한다. 일례로 2021년에 개최한 태양왕 초상전에 사용한 구조물을 해체해서 폐기하는 대신에 왕의 동물들이라는 다른 전시에서 그대로 재사용했다. 이외에도 전시회에서 사용한 유리관, 스크린, 조명 등 각종 용품들을 재사용한다. 여긴 베르사유야. 베르사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이 관내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은 하이브리드 내지는 전기차로 바꾸는 계획을 진행 중이며, 직원들을 위해서 21개의 전기차 충전기와 5곳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다. 또한 베르사유는 각종 전자통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버를 이올라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두고 있는데, 그르노블에 소재한 이 데이터 센터는 수력에너지와 자체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인 유적과 문화재가 많지만 보전 가치가 높은 만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섣불리 손을 대기란 쉽지 않다.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보다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베르사유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사이언스. 과학자가 알려주는 안전한 전기 사용법. 글 임성숙, 과학교사. 산업화 이후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어요. 영화 속 첨단 미래가 지금은 일상으로 구현되고 있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니까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기에너지예요.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죠. 하지만 전기는 잘못 다루게 되면 그 피해로 인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전기로 생겨날 수 있는 피해와 위험 요소를 알아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키워볼까요? 화재 발생 중 20%가 전기 화재. 2021년 재산 피해액 6,026억여 원.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었어요. 진화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시키면서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 등의 서버 기능이 모두 중단돼 불편했던 것 기억하시죠? 전류 공급이 끊어지자 일상이 중단되는 상황이었어요. AI, 빅데이터, 접속과 공유로 상징되는 미래 사회도 전류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정지하게 되는 거죠. 화재 발생 5건당 1건이 전기 화재일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 피해액은 매년 급증하여 2021년 6,02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전기 화재는 그 위험 요소를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전지나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면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의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도구를 연결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 화재가 나게 돼요. 과전류로 인한 화재인 거죠.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처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도구는 오래 켜두면 위험해요.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적정 전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류는 전압의 크기가 클수록 그 크기가 커져요. 플러그나 콘센트를 자세히 보시면 보통 15A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기가 15A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기 도구를 여러 개 사용하려면 분리하여 사용해야 돼요. 낙뢰가 있으면 과전류가 흘러 전기 제품이 파손되기도 해서 서지 보호기를 설치하여 전류가 부하를 통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야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몽체를 잡고 뽑아야 돼요. 전선을 당길 경우 이음새 부분이 끊어져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플러그를 뺄 때 전선을 잡아당기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플러그 안에는 두세 가닥의 금속 선이 있다는 사실. 그냥 줄을 잡아당기게 되면 전선 속 두 선이 붙게 되어 불이 날 수 있어요. 바로 이 상태를 합선이라고 해요. 합선으로 인한 전기 화재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전류가 저항이 있는 전기기구를 통과하지 않고 저항이 적거나 없는 상태의 전선 쪽으로 흐르게 되는 상황이에요.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전선에 흘러들어가 순간적으로 발열하게 되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누전을 막기 위해 오래된 전선의 피복 손상 또는 습기의 침입 등을 막아야 합니다. 센서 금속판을 터치하면 스탠드에 불이 들어오는 이유. 우리 몸이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몸은 전기가 통할까요? 몸은 비교적 전기가 잘 통하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 안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 나트륨 등의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이 전기를 더 잘 통하게 하는 것이지요. 누전된 전기가 피부에 닿아 생기는 감전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전깃줄에 앉은 참새는 왜 감전되지 않을까요? 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한 가닥의 전선에만 앉아있는 참새에게는 전압차가 생기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을 손으로 잡고 발을 땅에 디디면 전압 차이가 생겨 감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두 가지의 전압 110V랑 220V는 다르다? 질문 1. 해외 갈 때 전자기기 쓰려면 챙겨가는 돼지코는 뭐예요? 돼지코라는 말은 플러그를 꼽는 콘센트의 모양에서 따온 말인데요. 나라마다 사용하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전압을 승합하기 위해 필요한 변환 어댑터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전압은 220V이고 유럽 대부분도 비슷한 수준의 전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대만은 110V의 표준 전압을 사용하고 있으니 챙겨가면 편하겠죠. 질문 2. 110V랑 220V. 두 전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압이 높을수록 전기를 더 많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수압이 높으면 물살이 세게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110V보다 220V를 선호하는 것은 고전압이 저전압에 비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가정으로 가는 배전 과정에서 일정량이 열로 변해 없어지게 되는데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높이면 전기 손실이 25%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거죠. 질문 3. 일본과 미국은 왜 아직도 110V 전압을 사용해요? 1900년대 전기를 보급화할 때 110V로 공급된 탓이에요. 220V로 승합하려면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선로를 220V용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전기 제품 역시 220V용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캡코 뉴스. 연료비 급등 반영, 전기요금 조정 시행. 한전은 12월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요금 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 의무 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기후환경 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하였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 가격도 급등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조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전력량 요금 조정은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 요금 킬로와트아워당 11.4원 인상되지만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 방안이 적용된다. 기후환경요금 조정으로는 신재생 의무 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2022년 기후환경 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한다. 2023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현행 유지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 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킬로와트아워당 5원 적용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수립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2023년에 한해 전력량 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 일부 동결되며 농사용 고객은 전력량 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 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 요금 인상분 킬로와트아워당 11.4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 소비 뿌리 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 고객에 대해서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전은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효율 향상 사업 예산을 증액해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 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며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 월평균 4,022원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전력 수급 대비 현장 점검. 한전 정승일 사장은 12월 23일 서울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설비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한전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력수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력거래소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편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주요 설비 사전 점검, 난방부하 대비 변압기 과부하 해소, 정전 피해 예방 활동 등 주요 송배 전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고객 소유 구내 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승일 사장은 주요 전력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과 안정적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올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미 저탄소 대표 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 한전은 12월 7일 경북 구미시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경상북도 이달의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저탄소 대표 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신재생 클러스터를 구축해 아리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전은 올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까지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표준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전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깨끗하게 생산하고 스마트하게 소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산업 전반에서의 탄소 저감을 견인하고자 한다. 구미에 선도적으로 표준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구축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을 모범 사례로 만들어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통해 기업의 아리백 이행을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적 비용 절감과 전력 소비자의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주최 제12회 정보보호 대상 수상. 한전은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제21회 정보보호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정보보호 대상은 기업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자율적인 정보보호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여 정보보호 모범 실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한전은 선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 정보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기여도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전은 최근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안 GRC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위험평가 기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공공기관 최초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국내 최초 나토 주관 국제 사이버 훈련 참가 등 선도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력그룹사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 대회 개최 및 호남권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공동 개최 등 지역 보안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500kV HVDC 동해안 신가평 건설사업 착공식. 한전은 12월 1일 강원도 원주전력지사에서 500kV 동해안 신가평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착공식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선포, 홍보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500kV HVDC 동해안
신가평 건설 사업은 국내 최초 HVDC 가공선로로 경상북도 울진군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까지 10개 시군을 통과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다. 총 공사비 2.6조 원, 230km의 선로길이와 440기의 철탑이 세워지는 이 사업은 동해안 지역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계통 보강을 위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건설되는 직류 500kV 송전선로는 기존의 교류 765kV와 비교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고 철탑 규모도 작아져 그만큼 자연훼손을 줄일 수 있는 설비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정승일 사장은 안전관리를 제일 최우선으로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안전 문제는 제일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